안녕하세요. 카라멜쌤입니다. 저는 25년 정도 아이들과 함께 독서 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요즘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아이들과 수업을 못해서 제 스스로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보는 좋은 시간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못 읽었던 학부모 교양서들을 읽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공부머리는 5에서 9세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읽었고요.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을 딱 보시면 우리 아이가 이미 9세를 넘어가신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이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결정된다는데 우리 애는 벌써 이미 결정됐다는 얘기인데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아이 보고 다시 작아져라 라고 할 수 없고요. 네. 이 책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적기에 어떤 것을 배워야 하고 적기에 제대로 배웠다면 그 이후에는 별로 어렵지 않게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구절은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시절에는 모든 것들이 컬러풀한 영상으로 우리 아이들 뇌 속에 잠입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는 그 순간 그 찬란했던 컬러 영화가 마치 흑백 영화처럼 아이들한테 느껴진다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유치원 때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몸으로 하는 행동, 활동, 좀 체험 활동 이런 것들 위주로 삶의 지식도 배우고 여러 가지들을 알아가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초등학생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요. 몸으로 뭔가 내가 직접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 그 지식들만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고 그걸 내 거화 만들어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재미없고 너무나 지겹고 너무나 흑백 영화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세에서 9세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우리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모든 것들을 어떤 것들을 넣어도 우리 아이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고요.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지식도 쭉쭉 빨려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5세에서 9세는 우리 뇌가 증폭하는 그런 시기고요. 심지어 IQ를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8세 때 측정한 우리 IQ와 18세 측정한 IQ는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뇌는 이미 8세 정도가 되면 지식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한계는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5세에서 9세가 됐을 때 또는 되기 이전에는 뭘 해야 하나요? 라는 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우리 아이의 뇌 그릇을 넓혀주는 활동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더 많이 자라서 더 많은 지식을 이 그릇 안에 담아야 하는데요. 그릇이 너무 작으면 물이 넘치잖아요. 밥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릇이 좀 모양이 없더라도 넓고 큼지막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안에 맛있는 밥을 많이 담았을 때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가르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빨리 그때 영어도 배워야 되고요. 수도 배워야 하고요. 여러 가지 막 시켜야 되나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때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고 만져서 체험할 수 있고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작업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또 독서 지도를 한 사람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 저의 결론은 이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아이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지식층이고 그 다음에 고위 고위에 여러 그 수입이 많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문직 직종을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또 비교적 그렇지 못한 직종을 가진 아이들의 언어 발달 능력을 측정한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조금 고급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휘의 수준이 남달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그 사람들 잘났으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자식들한테도 뭔가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을 거고 그 부모가 그 아이랑 대화하는 수준이 달랐기 때문일 거야. 그런데 제 예상은 틀렸어요. 그 아랫부분을 읽어봤더니 그 부모가 아이와 하는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느냐의 빈도 차이였다라고 해요.
어,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피곤하지 않아서 힘들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좀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좀 그보다 조금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들이 좀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을 증폭시킬 수 없었던 것들일까요? 중요한 건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 이 아이가 그 속에서 어휘가 증폭되고 학습을 하는데도 훨씬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 주셨을까요? 우리 아이가 5세에서 9세라면 어머님들께서는 당연히 책을 읽어 주셨을 것 같고요. 우리 애가 이미 9세를 지났다면 우린 책 읽어주는 활동을 아마도 멈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책 또는 즐거워하는 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책을 가져와서 함께 그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아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제가 버스를 타고 어딘가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좌석에 엄마랑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랑 둘이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가 매사가 다 궁금한 거죠. 엄마, 저기 맥도날드는 저 노란색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머니 반응이 아이가 뭔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면 그거 있잖아. 엄마가 그거 알고 있어? 라고 설명을 계속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질문을 하려고 하면 그거? 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엄마가 찾아서 정확하게 알려줄게 그러면서 휴대폰을 두고 또 열심히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한테 그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작업이 한 10여 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제가 또 직업인지라 참기 너무 어려웠어요. 어머니, 아이의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듣고 싶어하는 답이 무엇인지 끝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이 정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차마 제가 그 말씀을 못하고 버스에서 내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가끔씩 길을 가다 우리 아이들과 그다음 어린 아이들 손잡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우를 범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좀 느끼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이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지식을 쌓아가고 그런 작업들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밖에 보니까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활짝 폈어요. 아이들이 저 꽃이 너무 예뻐요. 라는 이야기를 할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건가요? 그래, 저 꽃은 벚꽃이고 너무 예쁘지? 구구절절 어쩌고저쩌고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이 아이한테 그러면 눈을 감고 잠깐 이 꽃 냄새를 맡아봐 라고 해주셔도 좋고요. 저 아름다운 꽃을 보면 누구 얼굴이 떠올라? 이런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저 꽃이랑 비슷한 색깔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우리 아이의 궁금증을 유발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의 생각을 이끌어내 주시고요. 그런 질문들을 마구마구 쏟아내 주신다면 아이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 깊이 있는 생각에 잠기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아이가 옆에 있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왜 그럴까? 어째서 그럴까? 이것과 비슷한 거는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해서 엄마의 말보다는 우리 아이의 말이 훨씬 더 많아야 한다라는 것을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